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이네요. 한 달이 가고 2023년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됐어요. 2023년 하반기 시작을 맞아서 제가 배달 장사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지내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직원들 월급은 언제 주는지, 손익계산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내 가게를 손바닥 안에 놓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한 달 루틴을 하기 전에는요, 가게에서 가게 전체를 내다보고 무언가 조율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걸 하고 나서 가게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가게를 오토화까지 시키게 되었어요. 제가 숙박 관련 사업도 하고 매출 컨설팅, 부동산 관리, 운동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하면서도 내 가게가 유지될 수 있는지 꿀팁을 대방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매달 말일날은 무엇을 하냐? 첫 번째, 통장 정리입니다. 일단 쿠팡이츠에 들어가서 정산을 먼저 해서 통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거래처 사장님이나 식자재 업체 등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자동이체 걸어놓은 월세나 각종 공과금들이 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혹시 놓친 게 있다면 입금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카드 선결제입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카드를 쓸 거잖아요. 그 카드를 쓴 것을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서 선결제를 해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즉시결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달 말일날 선결제를 해서 카드 이용 금액, 이걸 빵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장 정리하고 카드 선결제까지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옮깁니다. 그럼 내가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남은 금액이 딱 나오겠죠. 그럼 1일은 빵원으로 만든 상태에서 장사를 합니다.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 배달앱 쿠폰을 설정합니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한 달이나 3개월 단위로 저는 쿠폰을 설정하는데, 이 쿠폰을 설정하면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일날 다음 달 쿠폰을 설정합니다. 이것까지가 말일에 할 일입니다. 종합하자면 돈 정리랑 쿠폰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일이 되면 무엇을 하냐? 배달 대행비 충전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금액을 미리 충전합니다. 저는 조금 부족하게 입금을 하고 말일 정도 부족하다는 알림이 뜨면 다시 한번 입금을 합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을 읽습니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중에 중요한 공지사항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우리 지역에 알뜰 배달을 출시한다거나 와우 할인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큰 이슈니까 중요한 이슈들을 숙지하고 캘린더에 옮겨 적어요. 그리고 1일날 또 다른 할 일은 손실보상 확인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배달이 늦거나 기사님이 오배송하거나 이래서 부분환불이나 환불을 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배달 앱 측에서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두었다가 1일날 정산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해당 날짜에 주문 번호 상담원에게 물어봐서 정산 일자를 적어놓고 그 날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월에 3, 4회 정도 이런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1일날 확인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0일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는 날인데요. 이때 지난달 앱 수수료를 확인해요.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앱 수수료가 15%였는지 20%였는지 파악을 하고 이번 달 광고를 어떻게 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망의 지난달 정산을 합니다. 말일날 정산한 그 통장 내역을 토대로 거래 내역과 카드 이용 내역을 받아서 식재료, 인건비, 배달 대행비, 앱 수수료, 기타 특별비용 이런 것들을 써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계부의 지출란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데요. 매출 대비해서 각각의 지출 항목이 몇 %를 차지하는지 확인하고 전달, 전전달의 데이터랑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0일은 또 세금을 내는 날이죠. 사업소득세,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등 납부를 합니다. 세금. 그리고 15일날 대망의 직원 월급날입니다. 15일이 월급날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초에 말일날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계좌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일날 직원들 급여를 줍니다. 사실 15일은 지급하는 날이고 14일날 미리 계산 후에 예약이체를 걸어두는 편이에요.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이 조금 일찍 출근하면 좋은 마음이 들듯이 직원들도 같은 급여이지만 일찍 입금이 되면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입금되도록 예약이체를 걸어둬요.
22일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줍니다. 이건 사장님들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한 달 인건비가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과 파트타이머 분들이 날짜를 나눠서 주고 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예약이체를 걸어둡니다. 24일은 뭐라냐? 25일이 배민 광고비 출금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출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24일날 전기 품목 구입을 해요. 가게에 매일 구입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뭐 후라이팬, 뭐 튀김기 바구니, 양념 소스통 이런 것들을 온라인 주문해서 교체를 해줘요. 이게 한 달이 제 루틴이에요. 어떠세요? 간단한가요? 생각보다 많아 보이나요?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고 빠져나갈 돈은 어떻게든 우리를 쥐어짜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날짜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날짜를 계획해서 한 달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 안에서 마치 하나의 소모품처럼 일하던 내가 손바닥 안에 가게를 올려놓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낮아졌다면 다음 달 보너스를 줄지 인력을 충원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고, 식재료 비율이 높다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지 고민해보고 광고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꼭 한 달 루틴을 캘린더에 반복 설정해 두시고 날짜에 기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해가 안 되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게임기 켜지는 동안 쿠키 영상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부터 자꾸 가게 앞에 비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 4, 5 모여들더니 이 비둘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와,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나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찌개 끓이고 뒤로 돌았는데 비둘기가 내 뒤에 있어. 완전 진짜 미치는 거예요. 평일 낮에는 서 있었어, 가게 앞에. 직원들은 조리하고 저는 막 그 빗자루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둘기 내쫓았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또 저희 실외기가 1층, 2층이거든요. 에어컨이 2개라서. 그래서 1층에 똥을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또 2층에는 둥지를 틀었네. 와, 미치는 거예요, 저희 실외기에. 근데 또 똥을 싸놔갖고 영역 표시를 해서 그런지 막 친구 비둘기, 뭐 가족 비둘기 막 다 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또 2층에는 둥지를 틀었으니까 밤마다 그 2층에서 실외기에 요렇게 앉아갖고 막 장사 잘하나 내다보고 있는 느낌인 거야. 물론 가게 외부이긴 하지만. 진짜 나도 가게 지나갈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막 기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래고 진짜. 그래갖고 결국에 오늘 비둘기 퇴치 업체를 불렀어요. 사실 뭐 퇴치 업체 부른다고 퇴치가 되는 거는 아닌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비둘기 쫓아내고 그리고 또 실외기에 다시는 못 오게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숨고에 보니까 비둘기 퇴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 불러가지고 했는데, 비둘기 퇴치해 주시는 그 사장님이 비둘기 퇴치할 때 그 막의 그 지지대를 세운다고 드릴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드릴을 우리 가게에 이제 콘센트에서 꽂아서 썼어요. 쓰고 이제 비둘기 퇴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때부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와,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아까 확인했을 때 6시간 팔았던 매출이 350만 원이었거든요. 와, 최고 매출하는 주말 낮이야. 근데 에어컨이 안 돼. 아까 가게 그 온도계 봤는데, 가게에 저희가 온도계가 있는데 아까 59도였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은 진짜 탈진해갖고 중간에 엎드렸고, 나머지 직원 한 명은 얼굴이 막 이까지 시빨개져갖고 막 귀 뒤까지 빨개가지고 모자 위에 막 그 얼음 위에 행주고 시원하게 막 빨아가지고 위에 얹어놓고 막 다니고 막 이런데 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다시 가게 와가지고 직원들 교대해주고, 그래도 저는 집이 근처니까 가서 막 밥 먹고 오라고 보내고 막 2시간 동안 그 몰아치는 매출 막 제가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혼자.
와, 너무 급해서 일단 또 지금 제가 막 전기업체 한 30군데 전화한 것 같아요. 안 받는데 계속 전화하니까 아까 보니까 오늘 제가 전화를 95통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와준다는 업체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빨라도 8시였어요. 그게 8시. 그래서 저녁 8시에 기사님이 와서 차단기를 교체를 해주시는데 근데 그때 할 때 그걸 내려야 되거든요. 뭐죠? 제가 차단기를 내려야 되거든요.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데 그때가 저녁 8시, 저녁 주말. 심지어 오늘 축구하는 날이야. 근데 한식 가게에는 그거 완전 피크거든요. 왜냐면 저녁도 아니고 그래도 8시에 주말 저녁에 축구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축구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영업중지를 했습니다. 영업중지를 10분을 했는데 영업중지 10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업중지 10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영업중지 10분 하면 배달앱에서 내 가게가 저 밑으로 곤두박질 쳐요. 다시 영업을 재개를 해도. 그래서 또 막 주문을 계속 쌓아서 막 릴레이 되게 들어오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제가 영업중지를 밥이 없을 때도 영업중지를 안 해요. 한식 가게인데 편의점에서 사다가 진짜 억지로 메꾸면서 하거든요. 밥 될 때까지. 근데 어떡해요. 뭐 전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영업중지를 했죠, 오늘. 영업중지하고 결국에는 뭐 어쨌든 에어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들 갈 때 막 빌면서 막 주머니에 막 10,000원씩 넣어주면서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막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아, 진짜 오늘. 그래서 결국에 오늘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비둘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 영업중지. 아, 진짜 오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